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폼을 띄어냈는데 그 폼을 가지러 크레인이 왔어요. 가지고 올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올 때랑 마찬가지로 한 번에는 다 못 실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폼들이 사라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오전에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이 나무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나무 버리는 곳에다가 갖다 버릴 건데요. 못이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무를 싣고 보니까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곳에 나무가 또 무더기로 쌓여 있었네요. 웬만큼 트럭에 나무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단단히 묶은 다음에 나무 버리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버리는 곳은 일하는 곳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자주자주 버리러 와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곳에서 차량 전체를 무게를 잰 다음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재서 그 줄어든 만큼의 키로수에 따라서 금액을 매기게 돼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크게 나무 버리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곳이 제일 저렴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바로 나무를 삭혀가지고 퇴비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발크 멀치라고 그런 톱밥도 이곳에서 바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갈이나 돌 같은 것도 또 팔기도 해요. 물론 일반 쓰레기들도 버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매립지에 버리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조금 더 이곳이 비싸긴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곳에 나무 버릴 때만 오는 편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샌드로핑 하는 사람이 2시에 오기로 했어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아, 갑자기 일이 꼬였네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기초하는 사람들이 제가 떠나기 전에는 분명히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1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늘 2시에 이 콘크리트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튀어나온 콘크리트 벽에서 튀어나온 쇠가 있어요. 이거를 다 떼어내야 돼요. 당연히 준비가 다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명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오늘 자기는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포크레인 업자랑 잠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옆에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오늘 온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직원이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오늘 안 오니까는 나머지 직원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직원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정말 미안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사과를 하는 것보다 이 스케줄이 문제잖아요. 방수 페인트 하는 사람은 오늘 오기로 했고, 그리고 내일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또 와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루를 더 미뤄야 되는 거예요. 방수 페인트 하는 사람은 뭐 내일 와도 된다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루가 미뤄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1명 남겨진 직원은 자기 혼자서는 오늘 안에 죽어도 못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수 페인트 하는 사람들도 2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내로 일을 못 끝내기 때문에 2시 전에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콘크리트 폼 타인데요. 이렇게 철들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나중에 방수포를 붙일 때 걸리적거리게 돼요. 그래서 방수 페인트 하는 곳, 그리고 방수포를 붙이는 곳에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간 1시인데 2시까지 해보겠다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랑 저랑 진짜 죽기 살기로 1시간 동안 일단 방수 페인트 칠하는 곳을 다 띄어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방수 페인트랑은 상관없으니까 이후에 띄어내도 되는 곳이고요. 사실 띄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툭툭 치면은 금방 떨어져 나가고요. 근데 제한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거를 다 띄어내야 된다고 하니까는 와, 마음도 급하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2시 5분? 내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수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하는 동안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방수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인데요. 콘크리트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고 스며들기 때문에 저 페인트는 물이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작업에 지장이 없게 그래도 마무리는 했으니 일하는 사람들한테 커피라도 먹고 하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미혼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죠. 그래도 저랑 같이 이거 콘크리트 타일을 띄어내라고 고생했으니까 날도 정말 더웠어요. 금방 갔다 왔는데 벌써 많이 칠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비용도 아껴보려고 제가 저 페인트랑 롤러를 사다가 직접 칠하기도 했어요. 사실 뭐 못할 건 아닌데 그 몸에 묻고 하는 시간 그리고 페인트 값이랑 따져보면은 솔직히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 칠하려면은 최소 하루 종일은 칠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와서 1시간? 1시간도 안 돼서 끝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면으로나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칠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인트를 다 칠하고 갔는데요. 아직 마르지 않아서 번쩍번쩍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크리트 벽과 푸팅, 바닥 쪽에 이어지는 부분을 칠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콘크리트를 따로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만나는 그 조인트 부분, 그 틈 사이가 물이 또 들어가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기초하는 직원은 자기가 그렇게 직원들을 보낸 게 미안했던지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잘못이지 우리 그 기초하는 회사를 나쁘게 봐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해결을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총 탄피 같은 화약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